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잉또잉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자존감, 정신건강, 그리고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선 우리가 흔히 쓰는 3가지 잘못된 표현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표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법. 항상이나 절대, 늘이라는 표현을 쓸 땐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고치고자 했었던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로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너는 항상 이런 아이잖아 라고 낙인을 찍게 된다면 아이는 스스로 나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법은 우리가 고쳐주고 싶었던 그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이 고쳐야 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말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처럼 자신이 항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느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알려줄 때 항상, 절대, 늘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싸잡아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의 행동을 일반화시키고 낙인을 찍지 마시고 종종, 가끔 또는 대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현. 여러분, 칭찬 중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칭찬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집착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중독은 평가형 칭찬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평가형 칭찬이란 너무 대단하다, 너무 예쁜데, 너무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칭찬의 대상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이것은 마약처럼 들으면 한순간 기분이 확 좋아지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칭찬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의견과 인정에 의존하고 끊임없이 칭찬을 갈망하게 만드는 평가형 칭찬은 이제 그만! 우리는 설명형 칭찬을 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짓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시로 2가지 칭찬 방법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 시험에서 10개 중에 7개를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칭찬을 하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평가형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휴,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엄마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네. 기분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제 기대에 계속 부응하고 싶을 것이고 또다시 칭찬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서 10개 중 7개나 맞췄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맞네, 내가 이번에 10개 중에 7개를 맞았구나,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 이번에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번 시험은 좀 아쉬웠어,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처럼 아이의 자존감, 동기부여, 자기 책임감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면 칭찬 방식을 평가형에서 설명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번째 표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각각 알맞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가 조심해야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대화법은 아이들의 개성과 자아가 형성되는 이 말랑말랑한 시기에 아이들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성차별적인 행동을 강요합니다.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와 같은 성별을 구별하는 그런 표현을 즉시 멈추고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을 존중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 나의 언어 패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건네는 일상적인 표현이라 우리가 놓치기 쉽겠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노력하고 바꾸어 본다면 나의 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댓글 남겨주셔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아요. 지식에서 행동으로 앞으로도 좋은 영상,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함께 또잉또잉해요. 안녕.